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어느새 주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주요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 일면입니다. 증권거래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매매를 할 때마다 0.3%씩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코노미스트 클럽에 참석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동아 일면입니다. 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 5차례나 이런 발언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는 것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은요.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강북과 강남의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강북을 관통하는 경전철을 통해서 강북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큰 폭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4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된 날인데요. 청와대가 이번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시사 해설을 해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팀이 꼽은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시고 본격적인 신문 여행 떠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너가 보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범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명 가까운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너가 보지 뭐 하시노? 이런 게 채용에 영향을 미쳐선 절대 안 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박대와는 다르답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정 개입한 사실이 있느냐 이걸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권은 그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2% 태극기로 꼽아봤습니다. 행동하는 우파라고 했던가요?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전체 유권자의 2%밖에 안 될 것으로 추산되는 태극기 부대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핵화는 어디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이 올수록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겠는데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소식을 시작으로 본면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뒷짐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6면도 관련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뽑고 삼촌이 면접했다. 청년 꿈을 앗아간 채용 비리라고 했는데 범정부 기관 차원에서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200여 명 가까운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6면 같은 소식인데요. 사실로 드러난 고용세습, 취업 준비생에게는 일자리 뺏는 약탈행위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윤영걸 위원님, 채용 비리 중앙일보가 이렇게 쓴 것처럼 정말 일자리 뺏는 약탈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들. 그렇죠.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9%, 네. 실업자가 거의 40만 육박하잖아요. 예. 그 취업하기가 지금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바늘구멍인데 이 바늘구멍마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력자 집안의 아들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무백, 무직, 네. 백이 없으면 직업도 없고 유백, 유직, 백이 있으면 직업도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게 공기업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조선시대 때 홍경래 난날 때 네. 삼정문란이라고 해서 전정, 군정, 황곡 세 가지가 무너지면서 조선시대 때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기업 채용 비리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자기 조카 취업하려고 삼촌이 면접관에 참여하고 예.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뽑아놓은 후보자를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다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굉장히 지나친데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공기업의 CEO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CEO를 뽑을 때 낙하산이나 정치권에서 내려오니까 네. 그 사람들이 자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회 정치권이나 그 민원인들의 뜻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CEO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의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말처럼 네. 주인 없는 공기업이 누구나 이 모럴 해저드가 도덕적 해이가 판쳐가지고 예.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게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공평을 강조했는데 네. 진짜 정권적인 차원에서 걸고 전수조사 다 해가지고 네. 잘못해서 들어온 사람 지금이라도 다 쫓아내고 다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세계일보가 지적한 내용이 정부와 국회가 건전한 비판, 또 그리고 감독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다.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차원에서도 자기 시켜준 사람의 뜻에 맞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채용 비리까지 연결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은철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채용 비리가 이제 우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예. 얼마나 이렇게 이제 기득권 담합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CEO를 뽑으려면 시민들이 관여를 해서 뽑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촛불 집회 이후 뭐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도 사실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그 CEO 인선과 관련해 갖고는 정부나 국회가 전혀 뭐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네. 뭔가 좀 전향적인 이 조치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조선 이야기 이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네. 이게 이래서는 전혀 이제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가 힘든 또 이제 국가의 그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침해되어 이제 훼손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 정부나 국회에게서는 특히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음서제도라고 있었잖아요. 고위층 자제는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고위층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음서제도의 폐해 같은 것들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사회가 문란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취직하기 어려운데 정말 계층 사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자괴감, 패배감 이런 것들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재의 현실에서 대학생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네. 그 수많은 고민의 번민의 밤을 지내면서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공정하게 인사를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자괴감을 크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요. 더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에요. 네. 전국에 있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에도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그 공공기관들에서도 지금 이번에 조사한 바와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사 비리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과감히 척패가 돼야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취업준비생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왜 공공기관 채용에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그나마 공공기관과 공무원 시험은 시험 성적으로 하니까 좀 더 공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민간 기업으로 가면 더 많은 이런 그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업에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빽이 있으면 직장이 생기는 그런 좀 비정상적인 그 사회 행태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좀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그 문재인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걱정했던 게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기조, 그러니까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수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려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청년들의 청년 실업률 정말 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마련이죠.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